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절대 권력자, 오만한 천재 일론 머스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한국을 향해 보낸 한 통의 긴급 메시지 때문에 전 세계 우주 업계, 특히 일본과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은 미쳤다. 그들의 정확도는 스페이스X보다 낮다. 미국이 9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단 5년 만에 끝냈다. 믿어지십니까? 우주 산업의 불모지라 불렸던 대한민국.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게 기술 좀 알려달라고 사정하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우주 최강국, 미국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국산화율 9%,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오늘 전 스페이스 X 수석 엔지니어의 내부 고발과 극비 분석 자료를 통해 일본이 절망하고 중국이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우주 기술의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가슴 뜨거워질 준비 되셨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수모를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는 나로호 발사를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발사체 핵심 기술에는 접근조차 못하게 했고 우리는 그저 돈만 되는 호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이류다. 로켓은커녕 제대로 된 비행기 엔진 하나 못 만드는 나라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이스 X 내부 회의에서 한국 우주 계획이 언급될 때마다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잘 만들지 우주는 무리야. 10년은 더 걸릴걸?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기술 후진국, 영원한 추격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오기가 생기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시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DNA. 그 한의 정서가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지 서구 열강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통쾌한 비교 대상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 우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H3 로켓은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라 불렸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발사 직후 2단 엔진 점화 실패, 그리고 공중 폭파, 수천억 엔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잭사의 관료주의, 낡은 매뉴얼에 집착하는 장인 정신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누리호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교과서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실패를 거듭하며 주저앉을 때 한국은 보란 듯이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단 4번 만에 말이죠. 해외 전문가들이 경악한 포인트는 바로 비용과 효율입니다. 일본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할 때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일본 네티즌들조차 자조 섞인 댓글을 답니다. 전자산업을 삼성에게 뺏기더니 이제 우주마저 한국에게 뺏기는가?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초격차 기술을 확보했을까요?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가 한국 연구소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는 바로 방산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미국조차 시도하지 못한 미친 발상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기술을 우주 발사체에 접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9 자주포가 포탄을 쏠 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반동, 수십 톤의 충격을 0.1초 만에 흡수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그 정교한 제어 기술. 한국 연구진은 이 기술을 로켓의 자세 제어와 착륙 시스템에 응용했습니다. 미사일 강국 코리아.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며 축적된 수십 년간의 유도탄 기술, 고체 연료 기술이 고스란히 우주 발사체로 녹아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로켓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한국은 이미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기술을 융합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의 극치이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생존형 혁신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현장에서 벌어진 18분의 기적은 전 세계 우주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발사 10분 전 센서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었다면 절차에 따라 발사를 취소했을 겁니다. 원인 분석에 며칠 서류 결제에 며칠, 재점검에 며칠, 최소 일주일은 연기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한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센서 오류다. 하드웨어는 문제 없다. 우회한다. 진행해. 이 모든 판단과 해결이 단 18분 만에 끝났습니다. 스페이스 X의 엔지니어가 이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다. 하루가 걸릴 일을 18분 만에? 한국인들은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 서구 사회는 그것을 조급함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속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고민할 때 실행하고 남들이 잘 때 밤을 새워 고치는 그 치열함, 그것이 9년의 격차를 5년으로 단축시킨 비결입니다. 이 기술적 성취가 단순히 과학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안보의 승리입니다. 누리호의 성공, 그리고 이어질 재사용 발사체의 완성은 주변국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24시간 한반도 주변을 감시하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초고 해상도 위성이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감시입니다. 중국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기술적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국의 우주 굴기 전략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언제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목적이라 말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은 압니다.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비수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발사 성공 직후 일론 머스크가 보낸 문자, 4번 만에 성공? 우리보다 낫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 선언이자 파트너 인정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신화, 조선업의 기적, 케이팝의 열풍, 방산 수출의 쾌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우주까지 대한민국은 완벽한 육각형 국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스페이스 X에서 일했던 그 수석 엔지니어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빛이 발해가는 동안 대한민국 고흥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식민지의 아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민족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머리와 열정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러워하고 중국이 두려워하며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2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이 가슴 벅찬 승리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5년 뒤 우리 태극기가 새겨진 재사용 로켓이 우주를 왕복하고 우리 탐사선이 달에 착륙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상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자랑스러운 한국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대한민국 과학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